안녕하십니까? 범죄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쉬쉬하며 외면해왔던 남산 파카스 아줌마에 대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진실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용어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부터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파카스 아줌마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반 서울 남산 일대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이들은 주로 생계를 위해 택시기사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아 파카스 음료를 판매하는 척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를 은밀하게 제한하고 제공하는 행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즉 파카스 판매는 일종의 위장이자 호객행위였던 셈입니다. 이 용어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와 활동 양상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주 고객층의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과거의 택시기사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년층 남성들이 주된 고객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현상이 단순한 불법 성매매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활동 장소 또한 남산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게 됩니다. 서울 시내의 여러 공원과 광장, 특히 종묘공원이나 파고다 공원처럼 노인들이 많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장소들로 그 활동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이들 장소에서는 공원 한쪽에 모여 파카스를 판매하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활동 무대는 더욱 확장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같은 곳에서도 이들이 목격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장거리 운행에 지친 트럭 운전기사나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파카스 아줌마 현상은 특정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적인 행위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자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 마땅한 소득원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은 이분들을 성매매와 같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게 만듭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국내에서만 논의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심층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권위 있는 뉴스 채널인 CNA, 즉 채널뉴스 아시아는 이 현상에 주목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대한민국의 할머니 매춘부였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과 성매매 문제가 국제사회까지 알려지며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방증입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조명했습니다. 2014년 발행된 일요서울 아이의 기사는 파카스 아줌마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남산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파카스 아줌마들이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활동 구역이 명확히 나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얏트 호텔 부근부터 소월길까지 이들은 자신들만의 구역을 정해놓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는 조직적이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해당 기사는 단순히 생계형 성매매를 넘어선 더욱 특수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개인의 절박한 사연이 얽혀있는 경우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할카스라는 비하적인 용어가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18년경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극우 성향의 일베 저장소를 중심으로 이 용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은 파카스 할머니의 성매매 후기 사진이나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공분을 샀습니다. 할카스는 이러한 상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멸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초 유포자가 일베 저장소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으며 그 유포자가 다름 아닌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져 사회 전체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 문제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고 해당 공무원은 징계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바카스 아줌마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성매매를 넘어 사회적 폭력과 인권 침해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할 만한 사전적 정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바카스 할머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 시내의 모텔 근처 공원이나 광장에서 주로 손님을 찾는 중노년 여성을 일컫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령 남성들이 바둑을 두거나 담소를 나누기 위해 모이는 공원에서 바카스를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바카스 판매를 넘어 성매매 여성으로 전업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형 성매매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또한 나무위키에서도 유사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바카스 아줌마라는 용어는 1990년대 남산에서 택시기사에게 바카스를 팔겠다고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던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활동 대상이 노인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해당 문제의 양상 또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 사회가 노인 빈곤 문제에 얼마나 취약하며 얼마나 깊이 방치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또한 성매매라는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어떻게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약자를 대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 집행의 영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며 성매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와 언론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범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